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은 지금과 같은 상투장과 집값이 크게 하락한 바닥장에 부동산에 대한 자세와 투자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즉 지금은 집값이 지나치게 올라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행위는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지만 폭락장에는 부동산을 매수하는 길이 애국하는 일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흐름에 따라 180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규제 정책을 쓰고 있지만 하락장에는 규제 완화나 부양책을 써야 합니다. 부동산이 역사상 가장 장기간인 7년째 오르는 중이라서 과연 하락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지만 부동산 가격을 보면 반드시 하락장이 도래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꼭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부동산 반값 폭락 온다. 반값까지는 아니래도요 반드시 한번 돌아올 겁니다.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정부 정책과 심리, 경제 여건에 따라 달렸어요. 자, 그날이 반드시 올 텐데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할 이 6가지 이것만 알게 되면요 뭐 다른 책 수십 권 읽을 필요 없습니다. 먼데 망원경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네요. 자, 과연 지금 부동산 시황은 어떻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 부동산은 지금 단순히 의식주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 폭등해서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제 말 맞죠? 특히 무주택자, 젊은 층들에게는 절규와 같은 대상이 되고 말았어요. 하지만 슬퍼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돌고 돕니다. 부동산 하락 타이밍에 꼭 필요한 6가지. 자, 이거 반드시 알아두세요. 부동산 하락 타이밍. 자, 일단 대세 하락장에 매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실거주로 매수하는 건요 상대적으로 집값이 싸고 덜 올랐고 소유지역 역세권 중심의 아파트 위주로 제가 접근해라고 했죠. 하지만 이제 큰 틀에서 대세 하락장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때는 적극적으로 빚을 내서 투자해도 돼요. 집값이 많이 떨어졌는데 소극적 투자하면 안 돼요. 그리고 갭 투자하셔도 됩니다. 자랑스럽게 하셔도 돼요. 이때는 집을 잡는 사람의 애국자이기 때문에. 재건축, 뉴타운 이런 것들이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재건축, 뉴타운, 리모델링 이거 중심으로 매수를 하는 게 최고예요. 왜? 이게 향후에 새 아파트가 될 것들이니까. 매도자가 최악의 조건일 경우 매수하는 게 좋겠죠. 뭐 예를 들면 경매 직전에 넘어가려고 하거나 또는 매도자가 아주 안 좋은 여건에 처했거나 하락폭이 큰 매물이 최고입니다. 누가 뭐래도 고점 대비 많이 떨어진 게 1등이에요. 그리고 초급매 또는 분양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굳이 지역을 따지자면 강남권, 한강권, 도심권, 신도시 또는 위성도시의 고가 아파트가 될 것이고요. 특히 집값이 비싸면 비쌀수록 하락폭이 크다는 걸 염두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부동산에 투자 시에 알아야 할 주요 요소 이제 하나씩 짚고 넘어갈까요? 먼저 부동산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동산은 4에서 5년 상승, 4에서 5년 하락, 대략 한 8에서 10년 단위로 규칙적인 폭등과 폭락을 반복합니다. 부동산은 단 한 번도 상승 하락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폭등 아니면 폭락이에요. 물론 부동산만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금값, 유가, 뭐 옥수수값 세상의 모든 것들, 자본주의의 모든 것들은 큰 흐름에서 보면 폭등 아니면 폭락입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2002년에서 2005년 4년 동안 폭락했고요. 2006년에서 2009년 4년 동안 폭등했고 2010에서 2013년 4년 동안 폭락했는데 2014에서 2019년 무려 6년간 폭등을 해버렸어요. 지금은 조금 이제 잠잠하니까 폭등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이제 2020년이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0년에서 2023년은 폭락을 예상하고 있고요. 2024년, 27년 폭등을 예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사이클에서 시세 한번 볼까요? 부동산 시세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즉 매도 호가, 현재 시세, 매수 호가. 부동산은 자, 네이버라든가 뭐 호갱노노나 KB 시세, 부동산 114, 닥터아파트 이런 데에 나오는 시세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의 시세, 실거래가 시세만이 시세가 아니라 매물들 있죠. 비싸게 나올 거 아닙니까? 상승장에 이 매도 호가 이것도 시세고요. 또 하락장에는 금매라고 나와요.
정말 로얄층이 1층보다도 훨씬 더 싸게 팔려요. 왜? 팔리질 않으니까 급매로 내놓는 거예요. 초급매. 그것도 시세에 들어가요. 자, 여기 보시면 매도가가 10에서 20%, 현재 시세는 60에서 80%, 매수가 초급매는 10에서 20%. 바꿔 말하면, 자, 10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하락을 했습니다. 한 6억으로 하락을 했어요. 걔는 초급매로 5억짜리가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자, 10억짜리가 뭐 18억까지 올랐다. 지금 계속 또 올라가고 있다. 그럼 걔는 20억에 나와요. 매물이. 그렇기 때문에 매도가는 20억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너무 현재 시대만 알면 안 돼요. 그래서 특히 조심할 점은 이 매도가, 이거 조심해야 돼요. 물론 파는 사람은 매도가에 팔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하락장에는 현재 시세를 너무 사면 안 돼요. 그때는 매수호가라고 해서 1층보다 싼 가격에 나오는 매물들이 널려 있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 우선순위, 이것은 이제 하락장에 여러분들 이 순서대로 잡으면 돼요. 재건축 기대주가 가장 좋아요. 왜? 갭 차이가 커서 많이 빠집니다. 그 다음에 뉴타운이나 재개발 기대주, 이것도 많이 빠져요. 이 다음 단계가 분양권이나 입주권이에요. 얘들은 상대적으로 덜 빠져요. 그 다음 새 아파트, 얘는 이미 입주한 새 아파트는 이런 것들 분양권 입주권보다도 덜 빠집니다. 기존 아파트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역시 덜 빠져요. 비아파트, 얘는 뭐 빠질 것도 별로 없어요. 빌라,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것들. 즉 1, 2, 3, 4, 5, 6번 순으로 많이 빠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에 맞춰서 1번부터 순서를 잡으세요. 하락장 매수 극대화 조건. 일단 현금이 있어야 하락장에 매수할 수 있겠죠. 대출 활용하세요. 특히 후회하는 분들 많아요. 아, 조금 더 보태가지고 강남으로 갈 걸, 좀 더 보태갖고 한강으로 갈 걸.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하락장에는 그렇게 투자해도 돼요. 갭 투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내가 아예 그냥 생으로 매수를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하락장에는 갭 투자가 애국자라고 했어요. 지금은 안 되죠. 지금 그런 거 하게 되면 무주택자들에게 피눈물 흘리게끔 만드는 거니까. 자, 하락폭이 큰 매물을 잡는 게 최선이고, 매도자가 불행할수록 그 급매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급매, 상상을 초월한 매물들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아파트만 보면 안 돼요. 중복으로 여러 아파트를 봐야 초급매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재건축과 뉴타운, 기대주들, 아까 많이 빠진다고 했잖아요. 자, 이때는 반드시 갈아타세요. 내 것 떨어졌다고 해서 벌벌벌 하지 마시고, 내 것이 최고 지역은 아니잖아요. 강남도 최고 지역과 최고 지역이 아닌 곳이 구분되듯이 최고 지역의 시세들을 쫙 보세요. 고점 대비 많이 빠진 곳으로 갈아타시라고요. 하락장에 갈아타지 않으면 언제 갈아탑니까? 평형별 시세 차이를 활용하세요. 부동산 투자 시에 꼭 알아야 할 요소, 효율적인 투자 방법. 한 채 매수할 때는 똘똘한 강남권 아파트나 서울 아파트가 좋습니다. 물론 지금은 위험합니다. 오히려 거품이 심하니까 집값이 좀 조정을 하거나 하락했을 때 똘똘한 게 유리해요. 그렇지만 여러 채 매수 시에는요, 소형 아파트, 반드시 아파트여야 돼요. 오피스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빌라나. 자, 소형 아파트 갭 투자 임대주택 사업을 등록하는 게 최선이에요. 자, 하락장에는 이게 애국이라고 여러 번 지금 강조합니다. 지금은 임대주택 사업 이거 폐지해야 돼요. 정부가. 자, 일시적 2주택 활용하십시오. 일시적 2주택이 이제는 1년으로 지금 규제지역은 묶였는데 이제 줄어들었는데, 자, 어찌됐거나 일시적 2주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양과 분양권도 활용을 많이 하세요. 특히 하락장에는요, 피도 별로 붙지 않고 조건도 좋아요. 5%에 예 잡을 수가 있고요. 전매 제한도 지금처럼 10년 이거 아닙니다. 그 유망한 지역이 1년, 뭐 2년 이런 식으로 가요. 부동산 전조징후. 자, 이제 하락이든 상승이든 전조징후 보면 3에서 5년 대세 상승이 지속되다가 6개월 하락했다? 이거 대세 하락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6년 동안 올랐다가 3에서 5년 동안 올랐다가 6개월이 하락했다. 이건 이제 심리가 완전 얼어붙은 거기 때문에 대세 하락인 거야. 반대로 이제 부동산 대세 하락 가능성이 자 90% 이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예외도 있어요. 2019년 작년에 부동산 추가 대책이 나오지 않았네요. 6개월 정도 하락을 했어요. 실제로 서울이. 그런데 추가 대책이 나오지 않고 정부가 집값을 잡을 의지가 없어가지고 집값이 폭등하고 말았습니다. 안타깝죠? 자, 이번에는 반대로 부동산
3에서 5년 대세하락이 지속되다가 거꾸로 3에서 5개월 동안 상승하면 이제 대세 상승이에요. 이거는 이걸 잘 보고 이때가 바닥이었구나 하고 매수를 해야죠. 부동산 대세 상승 가능성이 90%. 집값이 처음으로 1년 뛰거나 2년 뛰거나 이럴 때는 잡아야 돼요. 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3에서 5년 뛴다고. 자, 그러니까 1, 2, 3년까지는 잡아도 돼요. 하락할 때도 1, 2년 떨어진 것은 괜찮아요. 1, 2년 떨어지면 잡아도 됩니다. 4, 5년 떨어지다 할지라도. 부동산 흐름과 부동산 투자. 자,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흐름에 따라 변합니다. 즉, 규제 강화. 지금과 같은 폭등장에는 규제 강화, 폭락장에는 규제 완화. 더 많이 떨어지면 부양책을 쓰게 돼요. 상승장 3에서 5년 지역별로 상승 시기가 달라요. 지역별로 상승 시기가 막 돌면서 이렇게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잘 또 활용하면 여기에 투자해서 매도하고 저기를 잡을 수 있다. 지금은 안타깝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다 집값이 비싼 상황이에요. 지금 인천이나 경기도 변방 지역 마지막으로 지금 뛰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하락장 3에서 5년간 역시 지역별로 하락 시기가 다르므로 이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요. 상투장은 청약 급매수입니다. 잊지 마세요. 지금과 같은 상투장은 청약이 최고예요. 저한테 이번에 질문이 오더라고요. 자, 여기 구석진 데인데 북일에 청약해야 합니까? 지금 그 말이라고 합니까? 껌이라고 합니까? 무조건 넣어야지. 그걸 질문이라고 하세요? 아무리 부동산에 대해서 몰라도 그렇지. 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마곡지구도 넣어야 합니까? 그 당연히 넣어야죠. 지금 기존 집값이 지금 거품이 그렇게 심하고 분양은 반값인데 10년 전매제 여러분들 10년이 아니라 20년 전매지연이라도 집어넣어야 돼요. 그런 데는. 앞으로 3기 신도시 유망지역 나오면 꼭 그렇게 하세요. 자, 그 다음 상투장은 청약 급매순이에요. 그러니까 청약이 좋다 이 시점에서는. 근데 바닥장은 반대야. 급매 청약순이다. 그리고 바닥장은요 재밌어요. 여러 개 매수하라고 할 수 있어요. 집값이 너무 떨어져서 여러 채 매수하세요. 다다익선이에요. 실제로 위례나 미사 여러 개 매수해서 돈 많이 번 사람들 많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의 여러 가지 방법. 갭 투자. 갭 투자는 갭 차이를 극대화하여 투자를 진행하는 거예요. 전세 끼고 하는 투자인데 전세가율이 높은 곳이 좋겠죠. 자, 소형 아파트, 그리고 소형 아파트를 하는 거예요. 갭 투자는. 그리고 하락기 해야죠. 하락기는 갭 차이도 적어요. 5천만 원 갖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5천만 원 가지고 10억에 5천만 원짜리 20개 잡아갖고 100억 벌었다고. 여러분들 그 농담 아닙니다. 하락장에는 그렇게 그래요. 지금은 무슨 5천만 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서울에. 그 5천만 원 했던 게 지금은 갭 차이가 3억이에요. 서울과 인천 인접지역 대단지 역세권이 황금성이 높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웬만하면 집을 잡더라도 급한 나머지 소규모 세대 이런 거 잡지 말고 좀 서울이면서 또는 서울 강남 인접지역이면서 대단지 역세권 이런 걸 잡으세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빌라나 오피스텔은 때려주기도 하지 마세요. 자, 실거주 투자. 실거주 투자는 아파트 지역을 국한시켜 자산 증식에 매우 불리합니다. 상승장에는 대출 소극적으로 해야 하고 하락장에는 적극적으로 받아야겠죠. 섣부르게 매수하는 것보다 하락장 급매 중심으로 타이밍을 잡으세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활용. 자, 매수와 분양 등을 활용해서 일시적 2주택을 활용해서 팔고 사고를 반복하는 게 좋아요. 지금 6년째 상승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분들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일시적 2주택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가치 창출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시세 차익이 클 때는 비과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끝까지 끌고 가는 것은 안 좋아요. 또 떨어지기 때문에. 하락장에는 분양권 여러 채 매입도 좋습니다. 부동산 바닥장은 집을 여러 채 잡는 게 바로 애국자라고 했어요. 부동산 투자의 여러 가지 방법. 두 번째, 소형 아파트, 다주택, 자, 준공공임대, 서울권 소형 아파트. 여러분들 바닥장에서요 재밌는 거 똘똘한 놈 하나 잡는 것보다, 아주 비싼 거 하나 잡는 것보다 소형 아파트 여러 채 잡는 게 수익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2배 높은 것도 아니에요. 4배, 5배 높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고 바닥장에서. 강남이 최고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9억 이상은 세금, 그 양도세 엄청 나가잖아요. 자, 임대주택 사업을 적극 활용해가지고 하락장에는 임대주택 권합니다. 준공고 임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자,
최고 수익률을 얻는다. 즉 똘똘한 한 채보다 그 금액에 맞는 여러 채가 낫다. 주택 임대사업 단기 4년, 중공공 임대 8년. 이건 아파트에 국한해서 내세요. 오피스텔 빌라는 이런 거 내면 안 돼요. 좋지도 않는 걸 왜 임대주택 사업을 냅니까? 묶이려고. 투자 가치가 낮은 부동산은 매도하고 갈아타는 것이 상책. 자, 지금도 괜찮으니까 아파트가 아닌 것들은 파세요. 갈아타세요. 똘똘한 아파트. 개인 여건에 맞게 서울 중소형 아파트. 자, 하나하나 잡으면 당연히 자기 돈에서 활용할 수 있는 최고의 지역으로 가야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는 똘똘한 아파트가 제일 안 좋아요. 왜? 거품이 제일 심하니까 폭락하면 망합니다. 그래서 무리해도 안 되고, 자, 서울 강남권, 한강권, 도심권, 변방권, 경기도 유망지역에 똘똘한 아파트는 집중되어 있다. 9억 이상 고가 아파트는 비과세가 없어서 양도세 부담이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 자, 이번에는 월세 임대 투자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일정 수입이 있다면은 월세 임대보다는 투자 가치가 항상 우선이 돼야 돼요. 자, 월세로 아무리 돈 벌고 집값이 뛰지를 않는다면 앞에서 돈 벌고 뒤로 엄청나게 미치는 일이 벌어져요. 특히 상가 잡으신 분들, 오피스텔, 뭐 빌라 이런 사람들이 월세 벌자고 그런 거 잡았는데 뒤로는 엄청나게 올라가지도 않으니까 미치고 팔리지도 않고 정말 힘들죠? 월세 수입이 필요할 경우에는요, 자, 잘 들으세요. 아파트로 투자해서 임대를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왜 아파트가 좋냐? 자, 연세 드신 분들은 아파트로 연금을 받아버리세요. 그게 월세보다 100배 낫습니다. 자, 아파트가 투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아파트 연금 시대지 상가나 오피스텔 그런 거 잡아가지고 월세를 받는 시대는 끝났어요. 재개발, 재건축 무관한 상가나 오피스텔, 빌라, 원룸, 다세대 매입 금지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자, 분양, 분양권, 미분양, 청약 금액이나 가점이 높다면 청약을 1순위로 넣으세요. 떨어져도 좋아요. 100번 넣으면 한 번 될 수도 있습니다. 100대 1 될 수 있잖아요. 추첨제에서. 자, 이제는 분양가 상한제이기 때문에 웬만한 건 다 뭐 투자가 최고예요, 최고. 거의 따블 가까이 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분양하세요. 분양권 프리미엄 지나치게 높거나 양도세 대납하는 행위 금지. 특히 지금은 이제 이런 게 없는데 상승장 중턱에서 이런 일이 많이 벌어져요. 프리미엄이 지나치게 높은 걸 사거나 양도세까지 대납하면서 이렇게 사는 그런 행위는 하지 마세요. 조건이 좋은 경인권 미분양 아파트는 입주 시 마이너스 위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자 후불제가 무이자라든가 또는 미분양이 너무 많아서 조건이 너무 좋아, 매수할 조건이. 비아파트도 그런 게 많죠. 아파트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마이너스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지 말라고요.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기존 아파트보다 재건축, 뉴타운, 재개발의 새 아파트 기대주로 유망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미 새 아파트는 뽕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새 아파트보다는 새 아파트 기대주인 재건축, 뉴타운, 리모델링 이런 것들로 투자하세요. 상승 3년 이내 빠른 곳. 즉 상승장이 3년 이내면 빠른 곳이 좋아요. 그런데 지금 6년째 올랐잖아요. 이런 곳은 속도가 느린 곳이 좋아요. 왜? 거품이 적으니까. 서울과 서울 인접지역 중심으로 입지 대비 지분값 가성비 좋은 곳을 매수하는 게 좋겠죠. 자, 1순위는 항상 서울이 아니에요. 항상 가까운 곳을 말할 때는 강남에서 가까운 곳. 이번에 강남 밑으로 많이 뛰잖아요. 그 다음에 서울 가까운 곳 이렇게 구분하세요. 갈아타기 전략. 상승장 갈아타기는 재상승장 기대치가 높은 곳. 그리고 상투장 갈아타기는 금지입니다. 왜? 내 것보다 저것이 더 뛰었기 때문에. 지금 금지예요, 갈아타기. 갈아타기는 하락장, 하락폭이 크고 전망이 좋은 곳. 당연히 하락장에 갈아타는 거예요. 하락장 갈아타기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예요. 제 방송 보는 모든 분들 하락타기는 갈아타기 하세요. 왜? 더 좋은 곳으로. 비아파트는 어느 때가 되든 아파트, 다가구, 단독 등으로 갈아타세요. 다가구, 단독도 좋아요. 통건물이니까. 아파트 수익률 분석 사례. 여기 보시면 현재 3억에서 7억짜리가, 자, 이게 서울 10에서 20평대 1, 2기 신도시 중소형, 경기 중대형이 3억에서 7억에 많이 물려 있어요. 그러면 이제 3억이 현재 투자 금액, 갭 투자를 한다면 1억 정도 들어가네요. 그런데 하락기 예상 시세, 얘가 하락기 되면 2억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때는 투자 금액 1억 했던 게 5천밖에 안 들어가. 그리고 하락기 때 투자하면 2억을 버는 걸 지금 투자하게 되면 손해를 보거나 0이 되거나 아니면 0.5억밖에 못 벌어요. 기간도 지금 매수하면 이제 하락장은 뭐 2년, 5년밖에 안 되니까 2에서 5년밖에 안 걸리는데 지금 매수하게 되면
하락장에 매수하면 2에서 5년 만에 폭등을 하는데 지금 매수하게 되면 하락기간, 상승기간이 다 거치니까 6에서 10년이나 걸려요.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수익률도 확 줍니다. 2분의 1도 안 돼요. 자, 7억짜리는 현재 3억입니다. 그런데 하락기 예상 시세가 7억이 4억이 될 가능성이 커요. 3억이 떨어져서. 그러면 갭 투자도 3억이 1.5억, 1.5억이면 투자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하락장에 매수하게 되면 얘는 회복한 다음에 곱하기 2로 뛰니까 6억을 벌 수가 있어요. 자, 1.5억 투자해서 6억 번다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지금 투자하게 된다. 손해를 보거나 6년에서 10년 후에 잘해야 2억 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억에서 14억 봅시다. 이제 14억짜리. 여기는 송파, 강동 중소형, 목동 신시가지, 여의도 소형, 용산 과천 소형, 서울 중대형, 1, 2기 신도시 중대형 등이 있는데, 자, 14억짜리가 현재는 갭 투자를 한다면 6, 7억이 아마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하락기 예상 시에는 14억이 9억까지 추락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락기 투자 금액은 지금이 6억이라면 하락기 때는 3억밖에 들어가지 않아요. 왜? 집값이 폭락을 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지금 보니까 5억이 떨어졌잖아요. 5억이 떨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그럼 얼마나 올라가느냐? 약 10억 정도 올라갑니다. 왜? 회복하고 또 곱하기 2로 뛰니까. 무려 10억이나 벌어요. 바닥장에 14억짜리 잡게 되면. 그런데 지금 잡으면 손해를 보거나 6에서 10년이나 지난 다음에 겨우 4억밖에 못 벌어요. 이건 최상의 조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투자는 조심해야라. 뭐 강남권 이런 식으로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강남권 중소형, 한강권 중대형, 도심권 중대형, 서울대형 20억짜리 갭 투자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하락기 예상 시에는 14억까지 추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충분히 6억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그런데 하락기 때 매수하게 되면 10억 들어갈 갭 투자 비용이 6억이면 돼요. 그리고 무려 시세 차익이 12억이나 발생될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지금 매수하면 손해를 보거나 진짜 많이 봐봤자 5억이다. 그래서 지금은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무리다. 분야별 유망지역 투자, 분양, 서울 강남권, 한강권, 도심권, 서울 전체 모든 분양가 상한제 지역 다 좋다. 잊지 마세요. 북일의 신도시, 과천시 정부타운 제3기 신도시, 유성도시는 이제 제3기 신도시까지는 다 좋고 유성도시는 건별로 판단해라. 성남 재개발, 안양 재개발, 수원 재개발, 인천 재개발이 전체적으로 유망한데 역시 건별로 판단. 용인, 수원, 검단, 부천, 의왕, 과천, 광명, 성남, 동탄2, 하남, 남양주, 구리, 고양 분양가를 보고 판단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자, 경부축 선이 많죠. 전체적으로 유망합니다. 장기 투자는 6에서 8년까지 생각해야 돼. 왜? 이제 언젠가는 한번 하락할 텐데 하락 기간 따지고 상승 기간 따지니까 6에서 8년 또는 10년. 서울은 하락장에 가격 하락 우려가 높지만 장기적으로 신도시나 경기도보다는 서울이 더 상승하니까 서울이 안전하다. 자, 상투장, 강남 등 고가 아파트 매입은 신중해라. 왜? 지금 더 많이 뛰었기 때문에. 10년 이후에 장기적으로는 강남권, 한강권, 도심권, 외곽권 순으로 유망하다. 즉 나는 강남을 위험하지만 꼭 잡아야겠다. 그러면 지금 잡지 마시고 선거 이후로 한 번 정도는 더 크게 조정할 것 같아요. 그때 한번 타이밍을 노리세요. 새 아파트 기대주인 재건축과 리모델링, 뉴타운과 재개발이 유망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 경기도는 강남 인접이 우선이고 서울 인접, 강남 서울 역세권 접근성, GTX가 유망합니다. 단기 투자 1, 2년을 놓고 본다면 자 이제 1, 2년만 놓고 본다면 서울에서는 신도시보다 가격이 낮고 상승률도 낮은 신도시는 다 안 좋다고 봐요. 오히려 서울의 강북 북부권, 구로구 금천구 이런 데가 좋고요. 경기도는 서울과 가까우며 가격이 낮은 중동, 상동, 삼본, 화정, 행신, 능곡, 구리, 남양주, 그 다음에 용인, 성남, 안양, 광명, 의왕, 하남 중에서는 저평가 급매. 인천은 신도시를 제외한 구도심은 아직까지 괜찮은 것 같아요. 역세권 아파트가 유망하다. 대단지. 재건축 리모델링, 서울 강남 4구 다 좋습니다. 용산 이천동, 양천 목동, 영등포 여의도 지금 말고요. 하락장이 다 좋다고요. 노원, 상계, 월계, 하계동, 도봉, 창동, 방학동은 가격이 싸기 때문에 뭐 지금 좀 조정했을 때 잡아도 무난하다고 봅니다. 하락장의 투자 1순위는 재건축, 리모델링 기대주입니다. 그리고 강남권, 도심권, 분당, 과천, 광명, 하락폭이 큰 곳들이 유망하다. 경기도 중동, 상동, 삼본, 용인, 수지, 구리, 남양주, 하남 등은 입지적 조건으로 괜찮다. 특히 이런 데는 재건축 리모델링 많잖아요. 재개발도 그렇고. 재개발 뉴타운은 자, 서울 한강권, 도심권이 미래 전망이 밝고 신림, 화곡, 방화, 자양, 홍은, 홍제, 시흥, 상계, 신정, 대조, 가련. 지금은 비쌉니다. 이런 것들 눈여겨봤다가 하락장에 매수하세요. 경기도는 성남, 신흥, 중, 광,
산성구역, 성남 재개발 지금 많이 올라왔죠. 여기 아마 조정하게 되면 상당히 좋을 거예요. 안양, 후원, 덕천, 냉천, 수원, 고등, 팔달, 의왕, 나구역, 남양주, 덕소, 고양, 능곡, 구리, 유망합니다. 자, 이제 한 번은 여러분들 이렇게 정말로 상승 기류를 탈 날이 옵니다. 돈이 종이비행기가 돼서 날아가고 있네요. 집값 하락의 이상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지금의 정책을 고수하는 한 하락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며 어떤 형태로든 제가 제시한 부동산 폭등의 원인을 제거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에 생존게임에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놓친 분들은 수레바퀴 돌듯 또 돌아올 기회에 대비하여 인내심을 갖고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들 철저히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